자, 영어 서술형 유형 1번입니다. 1번. 자, 지금 그 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출제 빈도는 별 3개. 자주 등장하는 그 유형이긴 합니다. 자, 기출 유형은 대부분 본문의 주제나 요지 또는 제목을 줄 것이에요. 본문의 단어나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하여 쓰게 하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쉽게 내는 경우에는, 자, 보세요. 본문의 단어나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하여가 아니라 그냥 찾아서 그대로 쓰시오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대로 쓰시오가. 근데 활용하란 이야기는 주어진 단어에서 이제 동사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명사형을 바꾸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형용사형을 바꾸거나 이렇게도 나오기를 해요. 동사형을 바꾸는 경우라면 동사 원형에서 동사 SES 또는 동사의 과거형 1이 불규칙 이런 게 일단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로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은 명사는 단수 복수예요. 단수 복수. 마지막으로 형용사를 바꾸라고 한다 하면 형용사 부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건데 키 전략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글을 일단 읽어야 돼요. 일단 읽어야 돼요. 주제 찾는 거기 때문에 주제는 다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글의 주제 또는 요지를 파악하고 제목을 유추하는 연습을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글의 주제 또는 요지를 파악하란 이야기는 분명히 이 필자가 말하는 핵심 내용, 즉 다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의견, 자신의 어떤 생각,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 다음에 두 번째, 보기로 주어진 혹은 본문에 나온 단어들 중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단어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입니다. 단어, 어형 변화, 첫 번째 철자 등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오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지금 단어나 어형 변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어진 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첫 번째 철자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주어진 글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글자로 시작되는 그 단어를 너가 생각해가지고 써줘야 돼. 이런 난이도가 좀 어려워. 그런데 주어진 철자가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찾아서 쓸 수 있으면 그건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지. 허투루 듣지 마라. 지금 시작이야. 고등학교 서술형에 관련된 거.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 밑에 있는 답을 찾아줘야 되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글 속에 답이 일단은 있습니다. 풀어봐. 딱 3분 정도 시간 주고 난 다음에 3분이 아니고 4분 정도 시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해석하면서 답을 찾도록 할게요. 사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연우 잠 깨라.
자, 땡.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거를 먼저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체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서술형은 독해가 돼야 서술형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법 이런 거 제외하고. 자, 가볼게요. 기술적인 발전은 종종 힘을 가합니다. 근데 무슨 힘을 가하느냐? 변화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 발전은 당연히 변화를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변화는 is uncomfortable. 불편합니다. 자, this is 이것은 바로 one of the main reason 하죠. one of the main reason 하면은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 왜 기술이 종종 resisted 되어지는지. resist가 무슨 뜻이죠? 저항하다죠. 근데 지금 is에 ed가 들어갔으니까 저항받는 거지. 우리 다음 시간 수동태야. 다음 책. 그리고 또 y가 들어갔지. 그럼 앞에도 y고 뒤에도 y니까 병렬 구조야. 그럼 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위협으로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이런 얘기야. 자, 기술 발전 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어, 나왔어. 그러면 전부 다 우와 새롭다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에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뭔가 새로운 어떤 위협구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일단 나오긴 합니다.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hate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대요. hate란 말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면 거부 이런 뜻이야. 그럼 자연적인 거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긴 합니다. 무엇에 대한? being uncomfortable 하니까 불편해하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거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즉 기술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술의 영향력을 우리가 고려할 때 뭔가 불편해지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As a matter of fact, 이거는 실제로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대다수는요, prefer 선호하는데 the path of least resistance입니다. 적은 저항의 경로를 선호한대. 적은 저항의 경로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길을 가고 있든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어떤 뭐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해서 그거를 별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야. 저항이 적다는 이야기는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옆에서 잘하고 있네 이거야 그냥.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결국은 의미합니다. 뭐를? 진정한 잠재력. 뭐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진정한 잠재력은 may remain.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채로? unrealized 되어지는 채로. 작년에 여러분 3학년 1학기에 그 1과 교과서 데이비드 파커 이야기에 내가 realize에 대한 단어 뜻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뭐 있습니까? 깨닫다. 그 다음에 실현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얘가 저 후자예요. 실현되지 않느냐. remain은 지금 뭐뭐 남아있다 이런 얘기니까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대. 뭐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잠재력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써먹힐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냐니까 대다수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노력이다라고 얘기해. 이 struggle이라는 단어가 노력이란 뜻인데 이게 고생 또는 투쟁이란 말도 있어. 그러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채로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잠재력이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생각, 뭐에 대한? how에 대한. 자, how라고 해놔놓고 봐봐. 새로운 기술이 can enhance, 강화시킨대 우리의 삶을. 자, 다시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may be restricted, 제한이 될지도 모른대.
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는데 제한한다는 얘기는 100%짜리가 딱 들어왔는데 난 요것만 딱 쓸래 이거야 그냥.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클래스 카드를 뭐 새로운 기술이라 칩시다. 그럼 도입을 했어. 근데 그걸 내가 분명히 암기, 리콜, 스펠, 뭐 테스트, 매칭 게임 다 알았겠는데 저는 암기만 할래요. 전 이게 싫어요. 암기만 하고 저는 그냥 눈으로만 볼래요. 책으로만 볼래요. 이거야 그냥. 상황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뭐에 의해서? 이러한 자연적인 편안함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지 말라꺼 새로운 거 끌어당기노 이거야 그냥. 불편하고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결국은 이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A번.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뭐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테크놀로지컬. 그다음 D는요? 디벨롭먼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요. 앞에 디벨롭먼트라고 지금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먼트라고 쓰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교재에 대한 답은 복수형 S가 붙어는 있어요. 왜냐하면 발전 요소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형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학교 쌤 같은 경우에 이거를 뭐 단복수 뭐 무관 이렇게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because 뭐 때문에요? 뭐뭐가 뭐 하기 때문에. change 그렇지. 변화가 그렇지. uncomfortable 불편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게요. 2번. 보기의 단어들을 모두 이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필요시 어용 변화 가능. 참고로 지금 시작이 it is important로 시작했다. 본문의 요지 찾는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다만 주어진 단어를 어떻게 배치해가지고 쓰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배치 자체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요지 안에 그게 답이 있어가지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clothing doesn't have to be expensive to provide comfort during exercise. clothing 하는 거는 그냥 옷. 알겠죠? 그냥 의복 선택 뭐 이런 건데 doesn't have to be라고 그랬어.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비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쌀 필요는 없는 거야. 싼 거라도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죠. 뭐 하는 동안에? 운동하는 동안에. 자, select clothing. 자, 옷들을 선택하시오. 이래 놔놓고 뒤에 appropriate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꾸며주는 겁니다. 형용사 얘거든요. 얘가 형용사고 여기 명사 들어갔으니까 적절한 옷을 선택하시오. 뭐에 적절한? 온도에 적절한. 그리고 환경 조건에 적절한. 단미리 말씀드릴게요. 인마가 답이에요. 인마가. 밑에 그대로 보세요. 자, it is important라고 얘기했죠. 그럼 중요하다니까 보통 it은 가주어로 시작하겠지. 그럼 가주어 쓴 다음에 뭐 들어가노? 진짜 주어 들어가겠지. 근데 그게 that 아니면 to가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자, 이용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하는데 필요시 어용 변화 가능만 있지 단어 추가 가능 이런 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to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럼 to를 쓴 다음에 뭘 써야 됩니까? 동사원형. 여기서 동사원형 하나밖에 없다. select 있잖아.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쓰냐 밑까지 쓰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요지를 확인했을 때. 자, 그래 놓고 이니치 어떤 조건? 여러분들이 will be doing exercise. 앞으로 운동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온도나 환경 조건에 적절한 옷을 하시오. 자, clothing that is appropriate for exercise and the season. 여기까지입니다. season 여기서는 계절이에요. 즉 운동과 그 다음에 계절에 있어가지고 적합한 옷은 can improve. 뭐를 시킬 수 있어? 당신의 운동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래 놔놓고 잘 봐. 지금 그 다음 나오는 문장 두 개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in contrast라는 연결사 관계 나와. 자, 이 단어 무슨 뜻입니까? 대조적으로죠. 앞에 뭐가 나와요? warm이 들어갔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하는 말에 cold가 들어갔어요. 솔직하게 이 문제 찾는데 별로 어렵진 않았어. 왜? 여기에 나오는 이 지금 두 문장, 그러니까 in warm environments부터 한 문장, in contrast부터 나오는 한 문장, 이 두 문장은 결국은 예시를 대조를 이용해서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객관식 때도 마찬가지잖아. 맞죠? 객관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따뜻한 환경에서는 이래 놔놓고 뭐 옷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하는데 추운 환경에서는 어떤 겹겹이 뭔가 층이 쌓여져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 추운 환경에 직면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얘기하고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답을 찾으면은 select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쉬운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보통은 이거 보기에서요 단어 몇 개만 팅팅팅 때려 놔놓고 그냥 이거를 활용해서 조건 무슨 문법 구조 다 얘기해 놔놓고 그렇게 써. 대놓고 it is important도 안 보여줘. 가주어 진주어 이용할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가주어 진주어 모르면 다 틀리는 거지 그냥. 자, 세 번째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for most all things in life. 거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삶에서 there can be too much of a good thing 합니다. there can be라고 했으니까 있을 수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좋은 것에 관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심지어 the best things 최고의 것들 즉 어디에서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것들도 너무나도 과도한 경우라면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 하지. 지나친 거는 아니한만 모아다 하는 거. 자, this concept 이러한 개념은 has been discussed입니다. 논의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어디에서 적어도 멀리 거슬러서 누구만큼 아리스토텔 합니다. 아리스토텔이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독해에서 옛날 사람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절로부터 해서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논의가 되어져 왔대. 자, 그러면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를? Being virtuous, 미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미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뒤에 보시면 첫 문장에서 어디 봤던 거 하나 나올 거야.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은 should be brave, 용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너무나도 용감하다면 그들은 무슨 상태가 돼요? 무모한 상태가 된대. 너무 용감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덤벼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지나갈 때도 지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뭐 할 때마다 다 막 간섭하는 거야. 그냥 용감하게.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은 should be trusting,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나도 신뢰를 준다면 그들은 뭘로 여겨질 거라는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믿으면 이 사람이 많이 낚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각각, 그럼 여기서 말한 이러한 특성이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용감함과 그 다음에 신뢰를 받는 거, 신뢰를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특성들 각각의 경우에서 it is best, 뭐 하는 것이 최고다? 두 개, 그러니까 부족과 과잉의 둘 다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둘 다를 피하라는 이야기는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즉 균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죠.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To live at the sweet spot 합니다. sweet spot, 자 보세요. 요렇게 따옴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단어가 나왔다고 칠 것 같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고유명사로 그냥 달콤한 지점이라고 하든지 뭐 그냥 괜찮은 지점이라고 하든지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내 기억이 맞으면 이 문제가 아마 그거 나왔지 싶어. 그 함축 의미 이런 거, 함의추론 이런 게 아마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러한 것에서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럼 이게 뭔데요? maximize the well-being, 즉 well-being을 최대화시키는 이러한 스윗 스팟에서 사는 것이 제일 낫대.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지점이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서 누군가는 너무 관대하지도 않고 stingy, 무슨 뜻이고? 윤재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스크루지. 아이 진짜 인색한 켰잖아. 인색한. 아이 진짜. 자, 그래서 너무 관대하지도 않고 너무 인색하지도 않으며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는, 즉 균형의 삶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의 요지는 대충 알았어. 자, 이제 제목을 해야 돼. 자, 제목을 보니까 보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할 것, 그 다음에 필요시 어형을 바꿀 것. 자, 그럼 봤을 때에 밸런스드. 자, 밸런스드란 단어가 균형 잡힌이란 말로 지금 이미 얘가 밸런스에서 고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바꾸진 않아요. 근데 얘가 균형 잡힌이지. 그럼 야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 라이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밸런스드하고 라이프는 집어넣었어.
자, 이래 놔놓고 그러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될까 이가? 맞지? 그럼 살다가 어디 있습니까? live가 있죠. 그럼 여기에 live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over가 하나 떠 있는 거야.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산다 했는데 위의 내용 대충 보니까 어떤 예시로 방법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앞에 들어갈 말은 ways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ways 썼어. 바꿨지. 그 다음에 live balanced life 다 썼어. 그럼 live balanced life 다 썼거든. 근데 이제 over가 남았네. 이 over를 어디다 쳐넣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원래는 방법이라고 딱 제시를 하게 되면요. ways 다음에 동격절 that 또는 ways 다음에 전치사 of 이러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자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만 그냥 얘기하면 구체적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이가. 그 방법에 대한 연결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나 동격절을 쓰든지 아니면 전치사를 써가지고 ing를 집어넣든지 이래야 돼. 자, 그럼 of를 넣었다. 그럼 야우야 되노? 바뀌어야 되죠. living.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야 남았다. 어느 어디다 넣을래? 여기다 넣어야 되지. 왜냐면 어가 누굴 꾸며준대? 명사 꾸며주잖아. 맞잖아. 야가 명사거든요. 그래서 ways of living a balanced life 이게 답이야. 쌤 ways 앞에 어 안 됩니까? way에 복수를 썼는데 왜 거다 어를 집어넣냐 그 얘기요. 그러면 안 되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ways of living a balanced life.